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CNN에 대해서 좀 깊숙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층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운영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했고요. 그래서 보면 르콘 아저씨가 처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거 다음부터 설명하면 그 일반적인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들을요 우리가 다층 포스트론에 넣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조금 넣어서 쫙 풀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해서 쫙 풀잖아요. 이게 풀어서 넣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28 by 24면 이게 아마 784개가 되겠죠? 넣게 되면 이게 학습은 되는데 이런 형태에 대한 요 보이시죠? 요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문제다라고 제가 요 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학습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CNN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이제 쭉 입력이 있었고 거기다가 활성함수 적용하고 그 입력의 활성함수에서 쭉 이거 다층 포스트론이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이 중에서 뭐 0, 1 두 가지 아니면 뭐 0, 숫자를 맞추는 거면 0부터 9에서 9개 결과가 나와서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걸 여기다가 요 부분을 여기다 분류 부분이라고 놓고요. 그 앞에 뭐를 넣는 거냐면 특성을 추출하는 부분을 추가한 것.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CN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CNN은 기존의 다층 포스트론 부분에다가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층 포스트론의 응용의 한 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특성을 추출하는 부분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활성화 함수, 그다음에 풀링 이 세 가지로 구성돼서 이게 보시면 안 같지만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모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NN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게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분류 쪽에 이걸 몇 개나 할 거냐, 여기도 이걸 몇 개나 할 거냐 하다가 뭘 넣을 거냐 뺄 거냐 뭐 몇 가지 이제 액세서리를 추구하고 빼면서 이제 정확성이 높아지는 모델을 만들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알았다. 그럼 컨볼루셔널 레이어, 활성함수, 풀링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를 아시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필요한 이유죠. 이미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 설명이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이미지를 그냥 읽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필터라는 거를 이 필터를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대고 얘랑 이렇게 뭔가 연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필터를 한 칸 옮겨요. 보이시죠? 이렇게. 또 연산해서 옮기고. 또 이 필터를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여기 4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피처 맵이라고 그래요. 피처, 특성 맵이다라고 해요. 특성 맵은 뭘로 구해지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갖다 내서 이렇게 연산해서 구해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구해지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미지 인식을 정확히 잘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좀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이때
필터를 갖다 댔을 때 생성되는 이 피처 맵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볼게요. 7x7이고 필터가 3x3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온 이미지는 5x5가 된다는 거죠. 이거 보이시죠? 7, 필터 5, 필터 3, 스트라이드는 한 칸씩 옮긴다. 그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꾸면 되죠. 뭐 필터를 갖다 2x2 스트라이드 2로 했을 때는 얼마나 크기가 나오게 되느냐는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공식을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미지가 3x3 그죠? 필터가 2x2 그 다음에 1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하면 2 그러니까 2x2가 나온다. 맞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어떤 형상 이미지에 있는 어떤 그 5라는 숫자 같은 거에 이미지 밖에서 그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성을 뽑아내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르쿤 아저씨가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럴 때 컨볼루션 계층을 구성하는 피처 맵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자, 데이터에다가 필터를 대고 연산을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입력 데이터,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거기다가 필터를 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2, 아까 막 더블, 그죠? 2 곱하기 0, 3 곱하기 1 해가지고 딱 더하게 되면 이것이 15, 그죠? 또 요거를 갖다가 필터를 한 칸 옮겨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16, 밑으로 해서 구하게 되면 6, 5, 15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산할 때 필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필터의 값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CNN 모델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입력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필터를 얼마나 크기로 할 거냐. 그 필터의 가중치 값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지면 그 결과, 그래서 입력 데이터에다가 필터를 정해서 나온 것이 피처 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그러니까 특성을 갖다가 반영한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CNN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여기서 알았죠?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효과가 크다. 이해하셨죠? 이거 피처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드는데 재밌는 건 잡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7x7로 해서 3x3으로 해서 만들고 나면 결과가 5x5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갖다가 수십 번씩 반복할 수도 있는데 할 때마다 이미지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뭔가 특성을 반영하는 게 조금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람들 그리고 걱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이미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다고 치면 그 주변으로 패딩이라고 해서 0으로 된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싸줘요. 그러고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볼까요? 보세요. 7x7에서 3x3하고 패딩 스타지 1로 하면 5x5가 나왔잖아요. 그죠? 줄어들었죠, 이미지 사이즈가. 근데 요번에 어떤 패딩을 하나씩 씌웠어요. 그러면 9x9죠. 9x9에서 필터를 똑같이 3x3 스타트 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7이 나오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특성을 뽑아서 만든 특성 이미지가 또 역시 또 7x7. 또 특성을 뽑으면 또 7x7.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필터를 통해서 이미지의 특성을 뽑아가지고 피처맵을 만드는데 이걸 여러 층을 하려다 보니까 피처맵이 자꾸 작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컨볼루셔널 그 피처맵이 작아지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작아지는 걸 원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있는 이미지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패딩이라고 0으로 된 거를 한 줄을 쭉 싸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지 작아지는 걸 방지하지만 0으로 채워놓고 나면 또 뭐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물어보면
사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인공지능 그 딥러닝이라는 콘셉트 자체가요. 그 데이터의 터무니없는 효과라고 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럼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정확해지는 거냐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많은 세월을 거쳐 연구하다 보니 이렇게 해보니 더 정확하다. 그 정확하고 좋으니까 쓰는 거죠.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뭘 배웠냐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무엇하는 거냐? 이미지의 특성을 뽑아내서 피처맵을 만드는 것이다. 피처맵을 만들 때 요령의 하나로 피처맵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에 패딩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미지가 작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 보이시죠?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를 사용해서 생성된 것은 말 그대로 피처맵이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본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갖다가 4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생성된 거는 4개의 피처맵이 생성되게 되죠. 6개를 사용하면 6개의 피처맵이 생성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 생성된 피처맵을 갖다가 우리는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이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것. 그거 갖다가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이건 제대로 된 거다. 액티베이션 맵이다라고 하는 거죠.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릴로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음수는 0으로 바꿔버리고요. 양수는 그대로 두는 기능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딥러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꽤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활성화 함수로 릴루를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이제 만약에 피처맵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양수는 그냥 하고 음수는 0으로 바꾸죠?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요 피처맵은 요런 액티베이션 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거는 뭐냐면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에 이제 그 필터.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피처맵. 피처맵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면 그거는 액티베이션 맵이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링에 대한 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